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뭐냐, 썸에서 이제 O라는 부분,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전략들로 소위 계획을 세웠어, 전략을 수립했어도 그 전략이 매장에서 제대로 구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맥도날드를 하겠다고 맘먹고, 예를 들면 어떤 몰에 들어가서 맥도날드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뭘 잘못 관리를 했는지, 우리가 만드는 햄버거는 이상하게 다른 매장에서 먹는 맥도날드 햄버거만큼 맛이 안 나오더라 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선택, 맥도날드라고 하는 좋은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도 결국 지금 매장에서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운영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첫 페이지에 첫 줄에 뭐라고 써놨냐면, 결국 고객 만족도의 문제다. 내가 만들었던 전략에 의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구현이 돼서 실제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다. 결국 이거에 의해서 또 뭐가 결정될 거냐면 단골 고객이 결정될 거라고요. 단골 고객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마케팅과 연결될 수 있지만, 실제로 단골 고객은 우리 매장의 서비스, 상품, 가격 등등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우리 매장의 단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골 고객이 되고 안 되고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운영관리 변수라고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매장을 운영해서 내 고객들이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결국 단골 고객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운영관리를 제대로 해야 소위 단골 고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골 고객, 소위 운영관리에 영향을 주는 건 교육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운영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소위 제대로 배워야죠. 내가 음식점을 하기로 했으면 그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맹본부로부터 배워야 결국 운영관리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음식에 소질도 없는데 의욕만 앞서가지고 음식을 대충 배워다가 대충 만들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내가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테니 결국 운영관리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직원들을 가족처럼 해서 이 직원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놀부 같은 심포로 직원들을 노예 다루듯이 다뤄서 직원들이 소위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내가 선택을 해도 고객들은 만족할 수 없을 거다. 운영관리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일반 로드샵이나 특수상권과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경우는 특수상권의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뭐냐? 민원 문제입니다. 내가 롯데몰에서 장사를 하는데 고객하고 제대로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고객이 나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롯데몰 소위 측에 가가지고요 따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내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게 누적되면. 그래서 실제로 이 운영관리라는 건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제대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고객들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도 적어도 특수상권에서만큼은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소리와 고객 민원은 조금은 다른 뉘앙스인데요. 고객의 소리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거는 전반적으로 좋은 의미이지만, 고객 민원은요 위험관리 변수라고요. 위기관리 변수라고요. 운영관리가 소위 고객 하나를 잘못 응대해서 그 고객에게 심각한 민원을 만들어내고, 그 민원이 몰 운영자 측에까지 전달이 돼서 내가 점수를 깎이면 실제로 그런 게 몇 가지만 누적돼도 자꾸 이제 저는 엄청난 압박감에 쌓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특수상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나홀로 경영. 자, 제가 가장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나홀로 경영이에요. 사업은 혼자 하는 외로운 거라고, 혼자 하는 거라고 말들은 하지만 왜 사업을 혼자 합니까? 파트너를 찾아야죠.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파트너예요? 동업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맹본부도 내 파트너고요. 내가 신세계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신세계몰의 운영자도 내 파트너인 겁니다. 내가 신세계몰의 운영자, 신세계몰 측을
잘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내가 사업을 더 잘하는 거라고요. 경영을 더 잘하는 거라고요. 소위 내가 내 파트너가 누구인지, 가맹본부인지 운영주체인지, 아니면 내 옆에 매장,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양쪽 옆에 가게와 얼마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소위 서로 시너지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런 파트너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는 게 중요하다.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인적 자원의 활용이에요. 인적 자원이 내 직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적 자원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 변화와 혁신이 항상 중요할 거고요. 위기관리 항상 중요할 거고 문제 해결 능력 항상 중요한데 제가 특수상권이기 때문에 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계약을 5년간 했어요. 5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유독 내가 선택한 업종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요. 시장이. 그래서 1년이나 2년 후에 소위 새로운 트렌드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쇼핑몰에서는요. 새로운 트렌드에 계속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내 것이 뒤로 처졌잖아요. 처지면 제가 거기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특수상권에서 창업을 할 때는 물론 이거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으면 실제로 내 마음대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한계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최신의 트렌드나 최신의 이슈들을 반영하지 못하면 로드샵에서는 그냥 나이가 버텨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감수하면 된다고요. 내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 끝나지만 특수상권에서는 내가 감수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계약은 5년 동안 했으니까 내가 얘를 못 쫓아내요. 몰측에서 보면. 그 몰에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새로운 트렌드로 포장되어 있는 새로운 경쟁업체를 입점시켜버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계약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어떤 업종을 뭐 반경 몇 미터에 또 이 몰에 입점시키지 않겠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몰에서 그 규정하는 것이지 계약서에 그걸 심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입점해 있는 이 업종이 제대로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미 이게 구닥다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몰 측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을 끌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못 쫓아내니까 그냥 경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나가란 얘기예요. 그건 나가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 부분은 일반 로드샵에 비해서 특수상권인 경우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위기관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답이 없으면 결국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결국 가맹본부의 협력을 끌어내거나 몰 측의 협력을 끌어내거나 또는 그들의 협력을 끌어내서 내가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정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게 소위 잘 나가는 특수상권에 들어가서 창업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운영관리의 문제죠. 그렇죠? 그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매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관리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